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수대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걸 자꾸 연계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통과하려고 하게 되면은 둘 다 안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이제 재판 1심이 이제 15일과 25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요. 이걸 자꾸 동시에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금투세 폐지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팀을 실어줘가지고 밀어붙여서 상법 개정까지 하게 되면은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안녕하세요. 그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최악의 한국 증시 상황, 탈출러시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14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콜옵션을 대거 매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잡혀 있었고 선물도 누적으로도 하방이었는데 특히 이제 옵션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세게 지금 하방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만 거의 140만 주, 1,400만 주인가 매도를 했으니까 거의 얼마 한 7천억 되나요? 그 정도 지금 거의 코스피 전체 매도를 거의 삼성전자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별 웬만한 그 섹터 뭐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그런 개별 대표 종목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건 거의 다 삼성전자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뚜렷지는 않는데 종목별로 수급을 찍어보면 대부분 개인들이 못 견디고 투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막판에 오늘 장중에 선물이 5천 계약 넘게 매도를 했었다가 4,800억, 5천 계약 정도 매도를 했었다가 막판에 2,447억인가를 순매수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과 옵션 포지션에 파생 포지션이 많이 놀아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계속되는 거는 뭐 환율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뭐 리스크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시장 우려가 좀 큰 게 지금 마이크론의 리포트에 내년도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어서 지금 HBM 쪽에서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특히 D램과 낸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이제 캐시카우마저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 성장성에 대한 그 둔화가 우려가 됐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120개월 선을 깬 적이 20년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깼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뭔가 좀 삼성전자는 다른 상황에 놓인 거다 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환율이 가장 문제고요. 지금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1,400원대의 환율을 뉴 노멀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1,400원대 환율을 인정한, 그러니까 용인하는 식으로 지금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곧바로 이렇게 되면은 환투기세율이 곧바로 붙어버리거든요. 상방으로 곧바로 쏘는 상황인데 오늘 뭐 이런 환율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가 올해 뭐 코스피 코스닥 워낙 글로벌에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팔아서 뭐 미장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많이 있고, 코인으로 시장은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주변에 좀 큰 손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동하시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좀 투자 경이 짧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좀 미우장을 하시던 분 위주로 그런 거고, 대부분 큰 손들은 원래 좀 미장 같이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그거를 국내 주식 팔아서 대거 이동하는 거는 좀 실제로 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어쨌든 많이 그 석개미들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들은 나타났고, 어제 끝과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코스닥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코도 지금 한 8%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하락 종목 수가 그 역대 1,500 그 2,000 양시 합쳐서 2,300개 넘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500개가 넘었는데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때 이제 1,609개, 어제 1,503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특히 개별 종목 하락 종목들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와 PER 그 12개월 선행 PER이 8.2배, 그리고 PBR이 0.86인데 오늘 빠졌으니까 0.84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가 그 S&P 500이 평균적으로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3배 가까이 되니까 사실 그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미국이 상당히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제 그 우리가 추세를 많이 보다 보니까 가는 게 더 가는 것 같고 못 가면은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제로 좀 자금의 이동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그 환차선 때문에 잘 못 옮겨요. 그러니까 한번 미장으로 넘어간 분이 국장으로 돌아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환전을 했을 때 환전 수수료가 붙고 또 다시 넘어오면 또 환전 수수료 붙잖아. 이게 생각보다 허들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유를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가장 큰 건 이제 환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 약세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이머징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이머징 쪽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자금 이동이 원인부가 있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 투자가 대부분 미국으로 몰리는 그 미국 투자 시대에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돈을 벌면은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환전해서 국내에 들어올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도널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한 다음부터는 지금 그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환율이 그 1,400억 원을 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그래서 그 트럼프 트레이드 아니 트럼프 텐트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트럼프 텐트럼이 쌓이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 해리스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것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거기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준비가 상당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외환 당국이 개입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근데 아마 처음으로 금융당국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하겠다 얘기했겠지만은 현재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당분간 이 1,400원대 환율 유지는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은행들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1,420원을 상단을 봤는데 오늘 1,410원을 찍었어요.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도 1,410원을 상단을 봤는데 오늘 찍었거든요. 상단 아마 고개 단기 저항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환율이 금요일 밤만 되면 요동을 또 치거든요. 아니면 장 끝나거나 왜냐면 이제 그 외환당국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시점에 환율이 자꾸 튀는 그런 움직임이 자꾸 나타난다. 특히 금요일 밤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전혀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그 옆에 보면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그 표시된 차트거든요. 그게 보시면 최근에 갑자기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잖아요. 저런 흐름을 그대로 현재 지금 그 삼성전자 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가 그 달러 환산으로 35달러 정도라서 거의 글로벌 외환 위기 수준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지금 주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라고 좀 나타날 수 있겠고, 이러한 환율이 당분간은 아마 그 1,200원대로 되돌아가기 쉽지 않고, 이런 그 1,400원대라든가 이런 고환율이 좀 고착화될 우려가 좀 있는 거라 봐서, 신한투자 쪽에서는 그 내년까지 1,300원대 환율이 어떤 노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제가 가져온 그 리포트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가 2020년대 때부터는 지금 기존의 그 내수 투자보다도 국내 투자보다도 좀 북미 쪽에 투자가 확대된다는 그림이 첫 번째 4번 그림이고, 그리고 이런 그 대미국의 직접 투자가 많아지면 질수록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외화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1,400원대로 그 초반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연준의 빅컷을 한 것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가 그 세계 국제지수가 웹비 편입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채권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시간에 8, 9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가,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팔았을 때 그때 채권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이제 미리 좀 그 웹비 편입이 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6, 7월 달부터 사오다가, 그리고 이제 그 정기 편입이 돼서부터는 오히려 좀 채권을 팔았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리고 여기 트럼프 2.0 시대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여기 그 박정은 그 기자님이 지금 그 박정은의 지식 한방이나 그 채널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트럼프 당선 당일날 이 책을 바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이 책을 집필이 시작해서 10월 한 15일인가 그때 마치신 것 같은데, 이때 8월 달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선 책 자체도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딱 그렇게 과거형으로 기술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냐면, 요거랑 상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지금 대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뭐 IRA법이라든가 뭐 칩스법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품돈을 쥐어주고 공장을 약탈해 갔다,
그 공자를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대미 투자가 지었게 되면은 그런 일자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한 자금이 결국에는 미국 그 국민 시민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가고 그런 자금들이 국내 투자됐었으면은 더 많은 일자리라든가 국내 그 내수가 더 발전했을 텐데 그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국내 시장에 하락의 어떤 이유가 된다라고 좀 그렇게도 좀 보셔서 공장 납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공장 바이든 정부가 국내 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을 납치해서 미국에 설립하도록 했다, 건설하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미국 투자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시대가 지금 왔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통용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KB에서 지적을 했고 그 관련된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을 주말에 다 읽었어요.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맞아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게 되면은 꽤 좀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월화수 오늘까지 이제 시장이 이제 환율이 그렇게 튀어 올라가고 그리고 이걸 딱히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됐었는데 그럼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지금 과하게 그 트럼프 텐트럼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하게 시장이 너무 세게 빠졌다는 것이고요. 여기 대신증권에서 현재 그 시장 시황 리포트를 냈는데 코스피 2,500 지금 2,4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2,500 이탈의 세 가지 원인과 반전 포인트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만 보게 되면은 무역 분쟁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또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IRA법이라든가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미국의 공장을 직접 짓도록 하고 앞으로 관세 이런 거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오히려 더 공장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도 11월 달도 이렇게 좋지 오히려 이제 전년 대비해서 17.8%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때 어닝 축구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국내에 그 펀디마켓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게다가 중국 부영책에 대한 실망감과 향후 이제 의구심들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종목들이 바로 그냥 월요일 날 급락이 나타났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또 외국인들의 환율도 올라가고 또 여기에 따라 대규모 매도가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삼성전자 매도 집중했다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그 지수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종목들도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반대 매매까지 오늘 좀 터졌고요. 오늘 거의 지수가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마 목요일장에 옵션 만기일에 추가적인 반대 매매는 나올 수 있는데 15, 15일까지 실적 발표 다 끝나게 되면은 실적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실적 노이즈에서 일단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되면은 그 파생 포지션이 어쨌든 1차 마무리돼서 반등의 트리거는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트럼프 랠리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각종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랠리를 보이다가 어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만약에 찍으면은 약간 쌍봉의 모습도 나타나서 좀 단기 가열의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고점의 신호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간다고 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또 바로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 위주로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 오래 고생해서 이번에 또 3년 만에 또 굉장히 큰 장이 왔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다 그분들 또한 인내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금투세 폐지됐는데 시장 왜 빠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뭐 정치인이 금투세 폐지돼서 시장 올라가는 사람들 뭐 어디 갔냐는 식으로 아까 조롱하듯이 SNS에 올리는 거 보고서 저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미 대선 바로 하루 전에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방침은 발표했지만은 폐지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안 했거든요. 여당에서 금수대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든지 그때 안 되면은 이게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12월 1일에 자동 부의가 되고 12월 2일에 이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투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시점은 12월 2일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 야당이 어쨌든 동의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찬성을 해야겠죠.
이거를 뭐 반대한다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정치 생명이 들렸기 때문에 번복은 못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뭐 진성준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가 상황 봐서 다시 재입법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건 뭐 본인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가 상법 개정과 연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금수세 폐지 결정으로 인한 효과는 단 하루에 그쳤던 겁니다. 곧바로 그 미 대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대선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금수세 폐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금수세 폐지는 그것만으로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게 하방 지지 요인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금수세를 빨리 폐지 결정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흘러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총선 이후로부터 민주당이 이제 그 대승을 하면서, 압승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게 금수세 강행이 되겠구나라는 불안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했었고, 그게 계속 하방을 계속 이제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신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더더욱 그랬던 거고요. 과하게 다만 이제 그때 폐지 결정이 일단 되다 보니까 적어도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그래도 저가 매수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제 시장이 급락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금세 폐지 결정이 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거래량이 하루에 13조, 14조까지 떨어졌었어요. 10월 그 보궐선거 직전, 그 재보궐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16도 후반까지 가다가 중후반까지 가다가 그 금수세 폐지 여부가 결정이 안 되고, 또 그 보궐선거도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그 진보가 이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세가 시행되겠구나, 강행되겠구나 하는 우려가 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4조 밑에까지 떨어졌었고,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양시장 1일 거래량이 17조에서 18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7조 이상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최근에 유지했던 바로 이제 거래액 급감하기 전 16조 중후반대를 더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주고 특히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금수세 폐지 법안의 처리를 협조를 하되 그 상법 개정을 연기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수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상법 개정에는 재개 부담 이유로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여당 쪽에서도 입장 현이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금수세 폐지 법안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이라서 여야가 일단 일정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되면은 이번 달 안에 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때 안 되면은 12월 1일에 자동 부의돼서 12월 2일에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수세를 폐지가 될 건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수세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걸 자꾸 연계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통과하려고 하게 되면은 자칫 둘 다 안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이제 그 재판 1심이 이제 15일과 25일에 있기 때문에 요게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동시에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금투세 폐지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이제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힘을 실어줘가지고 밀어붙여서 상법 개정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금수세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좀 더 우리 반등에 대한 국내 증시의 탄력이 지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웹비 우리가 편입됐었잖아요. 세계 국제지수, 그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그 세계 국제지수 편입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이후에는 향후에 이제 MSCI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26번째 여기 편입이 돼서 영국이랑 스페인 이어서 9번째로 큰 투자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편입은 내년 11월인데 1년간 분기별로 그 편입 비중이 확대가 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거는 2.2%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금이 뭐 최대한 88조, 한 90조 정도까지도 추정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고 여력이 생겼죠. 그렇게 되면 국고채 발행도 되기 때문에 환율 여기에 따라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정부의 이제 부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패시브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넣고서 그냥 추종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환율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이런 그 계좌 개설을 할 때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 채권 투자하고 거기서 뭐 주식도 투자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이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따 FP는 되고 MSCI 특히 이제 편입에 대한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MSCI 편입을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우리 MSCI를 우리 이머징 마켓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 말하는 거예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은 대략 추정 자금이 최대 360억 달러라고 해요. 대략 50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순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이 이제 그 11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공매도를 포함한 여러 그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3월 달에 이제 3월 31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을 맞추게 됐냐의 질문에 대해서 MSCI 편입은 부차적인 것이지만 편입되면 좋은 뉴스라 생각하고 그리고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명확히 할 것이고 또 이제 공매도를 포함해서 검토서에 지적된 사항을 이제 많이 개선하게 되면은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입이 됐을 때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좀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장기적인 부분은 요 웹비랑 특히 내년 그 이후에 MSCI 편입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5년, 뭐 6년 때에는 뭐 생각보다 좀 큰 장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지금 그 이런 하락장에서는 특히 급락이 났잖아요. 거의 투매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거의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쭉 밀었거든요. 오늘도 그 지수가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이악 물고 버티셔야겠죠. 아니시면은 이제 내가 이제 종목들이 쭉 여러 개 많이 있으면은 이거 상승률을 따져서 상승률이 높은 쪽으로 좀 갈아타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좀 여러 개 있으면 좀 산다고 매수를 하신다고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자리에 자꾸 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제 종목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도했지만은 다른 돈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샀거든요. 쌍끌 외국인들 저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반대 매매 자꾸 터지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 반대 매매 당하면은 그거는 고스란히 외국인 기관들이 밑에서 받아 먹어서 장중에 반등 나면 보다 때리고 다시 또 눌러서 밑에 사고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사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런 트럼프 2.0 시대라고 좀 많이들 뭐 책도 나오고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던 내용이 합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어쨌든 그 잠재적 리스크는 해소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과도하게 국내 증시는 이제 그 트럼프가 됐을 때는 그보다 뭐가 안 좋다. 어떻게 그 이제 과거 했던 이런 내용이라든가 최근에 뉴스에 보도했던 것들이 대부분 좀 너무 부정적인 뉴스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당선 첫날 그 전기차 맨데이트 폐지한다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 없잖아요. 당선 첫날 한다고 했던 것들이 안 된 거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는 그 KB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의 내용인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리스크 해소의 요인이 된다라고 좀 해석될 거라고 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IRA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18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존재라든가 전기차 내연기관차 폐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이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가 외면할 수 없고 요 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24년 2월까지 9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미국이 총 생산 시설에 1,88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 IRA법이 발효가 된 18개월 동안에 61%가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워낙 지금 큰 자금이 이미 투자가 된 거예요. 매몰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대 필수품이다. 라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왼쪽에 그림이 이제 주로 배터리 기업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공장 위치입니다. 이제 그 합작 공장과 독자 공장을 포함한 위치들이고, 그리고 저 오른쪽은 이번에 대선 결과예요. 그리고 아래는 하원 의석이고 위는 이제 이제 대선
각 지역별로 이제 승리한 주 표시한 건데 오른쪽 빨간색 보시면 그 위치에 대부분 다 공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미시간주부터 해서 오하이오, 인디아나주, 테네시주, 조지아주, 켄터키, 애리조나주 다 지금 공화당 승리 지역이에요, 전부 다. 그쪽 부분이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상원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상 이거를 좀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IRA법에 의해서 그 투자금의 한 80%가 공화당 우세 지역이 때문에 투자됐다는 그 통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그 IRA법이라든가 칩사업 자체를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보조금을 받는 쪽이 대부분 보조금을 처리하게 돼버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그만큼 덜 하게 되고 거기에 일자리라든가 그 해당 주의 상원 의원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이고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의원 수가 60석인데 지금 54석인가 됐잖아요. 또 이제 공화당 의원 중에서 이제 IRA법 폐지 반대한 의원이 18명인데 오늘 이게 결국 219명이에요. 이번에 그 과반의석 된 게. 그러니까 218명에 3석 더 정도 얻었는데 그러면은 18명을 빼고 나서도 과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폐기 법안 자체 발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EPA 규정이라든가 다른 연비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 정책이 필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나올 때 실제 안 되더라도 노이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사업하는 게요. 테슬라, 스페이스X, 뭐 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가 대부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 로켓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만은 여기에 사실 LG 에너솔루션이 또 그 배터리 이렇게 납품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그 전에 2170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이번에 이제 그 4680으로 이제 좀 더 그 고스펙으로 탑재하기로 했는데 아직 상세 스펙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우주선 그 로켓에 맞게끔 그 좀 더 개발을 하겠죠.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우려감들이 EPA 어떤 연비 규제라든가 아니면 IRA법에 대한 혜택 축소라든가 그 ACC2 규제 및 보조금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핵심 사업이 테슬라 전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당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해가 되는 그런 전기 사업을 망치는 정책을 피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ACC2 규제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무서운 규제라는 게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퇴출 목표로 진행하는 건데 25년까지는 대당 $5,000 그리고 26년부터는 대당 $20,000 벌금 물어요. 내연기관차 생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되게 좀 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내연기관차 연비규제 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그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 연비규제 규정이라든가 EPA 연비규제 이런 것들이 다 벌금이랑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연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 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런 EPA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주 GEV라고 그래가지고 탄소 제로 그 차들에 대한 규제라서 그 뭐 1마일당 뭐 $15 이런 식으로 다 벌금 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완화를 할 텐데 없애지 않는 이상 완화 가지고는 완성차 기업들이 버티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번 이유가 탄소 크레딧을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탄소 크레딧을 사야 되면 사야 될수록 테슬라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비 규제를 없애는 게 반드시 테슬라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말하는 연비 규제에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테슬라는 원하는 거는 그 IRA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전기차 보조금. 같은 전기차끼리 있을 때 테슬라는 보조금을 안 받아도 가격 경쟁이 있다라고 지금 본인들은 보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그걸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연비 규제에 대해서 테슬라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게 연비 규제를 완화하면 할수록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 판매가 줄어드는 거라서 이익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요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국가별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은 국제 표준이라는 것이고 국가별로 특히 EU 국가들은 2035년부터 그리고 시행이 되고 네덜란드 2030년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유럽의 2035년이면은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5년에 서울에서 내연기관차 도심 운행 금지 정도 있습니다. 신차도 등록이 중단돼서 이거는 글로벌 표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그 전기차 그 신차를 다 전기차로만 생산하는 지금 전도화 계획들을 잡은 상태고요.
또 아우디, 토요타,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GM, BMW, 볼보 등 이렇게 잡고 있고 지연이 되는 게 사실 포드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타도 이런 그 전기차 생산에 대한 계획들이 자서 좀 지연되는 건 있고 또 이제 그 올해 하반기부터 26년도에 신차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내년과 26년도에는 진짜 글로벌에 전기차들이 되게 출시가 많이 되고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그 3만 달러대의 그 전기차가 출시가 되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내연기관차의 평균 판매 가격이 2만 8천 달러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주력으로 판매되는 전기차의 그 평균 가격은 중국 빼고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중저가 시장에 대해서 이게 확대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침투율이 올라가는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3만 달러대의 차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26년도에는 2만 달러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전기차 수요 개선의 트리거가 될 전망이고 요게 그 색깔이 좀 진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가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25년도에 출시되는 차들 중에서 이제 표시된 것들이 대체로 이제 3만 달러대의 이게 저가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테슬라, 스텔란티스가 종류가 많고요. GM, 폭스바겐도 있고 현대기아도 EV3라든가 캐스퍼 EV, 아이오닉 3, 아이오닉 9, 뭐 EV4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는 볼보 이제 BMW까지 신차들이 새로 나오게 돼서 이런 것과 26년도, 27년도 특히 26년도 보셔도 역시나 신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도 사이버캐 예상을 하고 있고 모델 S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든가 테슬라도 기존의 모델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모델들 나오고 특히 GM,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더 작은 소형차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 들고요. 또 이제 27년에도 역시나 차들이 그 신차들은 계속 예정이에요. 그래서 25년, 26, 그러니까 24년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25, 26년 그리고 27년까지 글로벌 OEM들의 전기차 라인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사이버캡,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결국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은 반드시 전기차 베이스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전기차를 포기할 수 없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이끄는 입장에서 오히려 관련된 규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요거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해가 되는 걸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전기차는 탄 사람은 계속 타게 되고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여러 가지 불안함이 얘기했지만 일단 한번 타게 되면은 그 낙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고 유지비 관리비가 굉장히 싸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전체 차량 중에서 테슬라가 유독 이제 유지 관리비가 가장 저렴하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유지 관리가 저렴하게 됩니다. 왼쪽 상당히 그런 표고요. 그리고 일단 탄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매우 만족한다가 50.8%, 만족하는 편이다 39.8%, 그리고 이제 보통이다가 6.3%맨 아래. 만족도가 거의 이 정도면 거의 90% 육박을 하죠. 90% 정도 되죠. 일단 타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안 탄다가 한번 안 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타고 탄 사람들은 계속 탄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더 넓혀진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매년 1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전기차 산업 자체에 대한 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IRA법에 대한 폐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시장에 과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 자체는 이미 좀 반영될 때 너무 전기차라든가 이차전 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은 이제 앞서 제가 일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매크로 이슈예요. 매크로가 시장 이슈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2차 전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기관들 위주로 바이오에서 차익실현 매물도 나온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급락한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